네, 그런 네, 것들 하버드, 대회들에 네, 관심이 많은데 네.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학생 이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제가 이거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나중에 모든 하시는 분들, 컨설팅 하는 분들 다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라이팅 캠프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제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물론 저희가 이걸 도와드리고 이거에 관한 비용을 받고 이런 거는 저희야 좋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가고자 하는 퍼스널 스토리에 이 라이팅 캠프가 맞지 않으면 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되게 리더십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회장도 하고 스튜던 카운슬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리더십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관해서 이 라이팅 캠프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라이팅 캠프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단순히 스펙 때문에 HIR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라이팅 캠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는 라이팅 캠프는 별로인 것 같아요. 스펙 위주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한국 학교랑은 완전 차별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 논문도 비슷한 결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논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스펙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퍼스널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내가 증명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논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논문을 쓰면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교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이란 말씀은 안 드릴게요.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준비하던 간에 내 스토리라인에 맞으면 그게 좋은 이슈가 되고요. 스토리라인에 맞지 않으면 안 좋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럼 제너럴한 질문으로 가볼까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요? 나중에 돕는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분야의 사람을 돕고 싶어요? 국가적인 측면인데 한국이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방 소멸화도 있고 그리고 인구 절벽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위태로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금 개혁이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연금 개혁이면 그거를 가장 도와주는 타겟 세대가 어디예요? 무슨 제너레이션이에요? 그걸 함으로써?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죠. 방금 되게 주제 좋거든요. 근데 하나를 무조건 스페시픽하게 잡아야 돼요. 학생이 지금 다 해주고 싶은 건 알겠거든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다 도와주고 싶고.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너가 다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하나 타겟층을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싱글맘을 돕고 싶잖아요. 아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했잖아요. 거기서도 솔직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보자. 커리어 우먼들인데 내가 커리어를 추구하고 싶은데 애도 같이 낳고 싶은데 이런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럼 이 사람만 타겟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완전 반대로 우리나라 사회 풍토상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여성분들이 육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받는 게 아직도 많이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럼 이것만 타겟팅을 해서 해야 돼요. 이해갔죠? 그러면 네, 완전 그것만 스페시픽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발론티어를 해요. 그러면 그런 남성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차라리 베이비시팅을 하러 가는 게 더 나아요. 싱글 다드를 위해서 베이비시팅을 하는 게 진짜 발론티어예요. 근데 선생님, 베이비시팅이요? 파트타임이고 짜치지 않나요?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인데 대학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난 고등학생 때 이걸 하고 싶어요. 대학교 가서 팔리시 연구할게요.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가서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니까 크게 막 팔리시 할게요가 아니라 저 베이비시팅 했어요.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바꿔볼게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학생한테 기대하는 건 너가 뻗쳐나갈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거지 내가 뻗쳐나가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스페시픽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면 이 학생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이 학생은 그냥 쿠킹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솔직히 쿠킹 자체가 무슨 도움이 돼요. 그쵸? 약간 우리 처음 느꼈을 때 어떤 식으로 스토리라인 브레인스토밍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쿠킹에 관심 있고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쿠킹으로 도울 사람이 누구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Indigenous People, Native Americans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점점 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별도 많이 받고요. 미국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조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cultures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cultures들이 많이 사라졌겠죠, 당연히. 모든 부족들의 cultures들이. 그러면 그 부족들의 culture들을 내가
유지시키고 싶어. 근데 어떤 방향으로 유지를 시킬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주면 음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맛있으면 다 계속 먹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의 요리법을 아메리카나이즈드 시켜가지고 음식들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잊지 말라고. 내가 경영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음식을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세상에 알리겠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고 싶어 이걸로. 그러면 되게 뜬금없지만 이런 음식 레시피 같은 경우를 단순히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코딩화나 웹사이트화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잘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에 관한 이씨를 한다라고 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스터 셰프에서 내가 오디션만 봤다라고 해도 아니면 마스터 셰프에서 내가 10초 출연했어. 그것도 얘한테는 이씨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스터 셰프 가는 것도 이씨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쿠키 나눠준 것도 이씨가 될 수 있어요. 저만의 분야에서 저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학생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 타겟층이 명확하잖아요. 누굴 돕고 싶어라 했을 때 Native Americans. 어떤 방법으로? 쿠킹을 통해서. 학생이 말한 걸 하면 누굴 돕고 싶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돕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누굴 돕고 싶어? 20대 싱글맘. 왜? 그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굴 돕고 싶어? 애 낳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 20대들.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돕고 싶어?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게 한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이 학생처럼.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아침부터.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가세요.